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설명하는 거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시 어떤 거를 좀 얘기를 나눌 거냐면, XRP가 글로벌 세틀먼트로 자리 잡게 된다면 했을 때 뭐 가격이나 여러 가지 주제를 놓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지금은 달러와 관련지어서 얘기할 겁니다. 달러. 왜 달러랑 관련지어서 얘기를 나누고자 하냐면,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도 엄청 강조했죠. 뭐라고 하죠? 메이 US 그레이터라고 얘기하나요? 아무튼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맨날 이거 하잖아요. 마치 구호를 외우듯이. 그 막 뭐라 해야 될까요? 1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 2차 세계대전이죠? 1차인지 2차인지 헷갈린다. 어쨌든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군이 있을 때 그때 막 나치가 그랬잖아요. 뭐 올 하일 어쩌고저쩌고 막 이러면서, 올 하일 히틀러인가요? 그런 것처럼 약간 선동하는 것처럼 이걸 하는데, 미국을 더 위대하게 막 이러면서 하는데, 이거 얘기할 때 달러가 절대 기축이 돼야 된다. 모든 건 달러 위주로. 달러에 대한 도전은 다 죽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많이 했죠. 리브라 관련된 얘기도 할 때도 그랬고요.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려는 건데, 왜 얘기를 하냐면은, 미국이 상당히 달러를 기축통화를 그러니까 기축통화로 쓰이는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 지금 트럼프도 표현했다시피 이 기축에 대한 이권을, 뭐 이권일지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타이에 이렇게 됐던 간에 그거는 별개로 치고, 어쨌든 이 상황을 놓지 않는 거려는 정황으로 보이는 것들이 이제 미국 대통령 발언에서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림을 잠깐 보면은, 아까 그 그림을 했어. 자, BIS가 만든 자료거든요. 지금 보이세요? 지금 보면은 이 크로스보더 페이먼트 할 때 어떤 식으로 거쳐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이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요 아메리카 대륙은 달러 위주로 돼 있죠. 그리고 아시아 대륙은 이제 중국 위안화 위주로 돼 있고, 편성이. 근데 재밌는 건 2000년에는 일본 엔화가 중심에 있었어요. 약간 유동성이 제일 좋았던 거죠. 근데 지금은 또 중국을 시장을 거치게 돼 있고, 유럽은 되게 재밌는 게 독일이 중심에 있습니다. 왜 영국이 짜증을 내는지 알 것 같아요. 독일 위주로 돼 있는 거를 좀 뒤엎고 싶겠죠. 옛날에는 영국 위주로 돼 있었으니까 이 자리가 아마 영국이었을 겁니다. 옛날에는. 오늘날은 독일이겠지만. 헤일 하이드라.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이제 미국은 사실 미국 라틴 아메리카 그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전 세계적으로 그리자면, 대륙별로 그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리자면 미국이 중심에 있거든요. 달러가 유동성이 가장 풍부하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XRP가 성공하게 되면, 그러니까 XRP의 목표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글로벌 세틀먼트거든요. 그 그림을 잠깐 볼까요? 그림 보면서 하는 게 역시나 쉽죠? XRP 브릿지라고 적으면 되겠죠? 그 그림이 나올 겁니다. 요 그림이죠? 아니. Good grammar and spelling. 자, 요 그림이죠? 그러니까 지금 달러가 여기 있는 건데, XRP가 글로벌 세틀먼트로 성공하면 모든 거의 중심에 자리 잡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냐면은, 저도 그림으로 한번 미지만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달러가 이거라고 하면은, 이렇게 달러 중심으로 모든 것이 페어링 돼갖고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면은, 지금 XRP가 최종적으로 꿈꾸는 거는 이렇게거든요. 가운데 있던 달러를 여기로 밀어내고, 그리고 원화, 그리고 기타 등등 뭐 이렇게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만드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달러가 지금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뭐 재정 관련된 거나, 실제로 지금 예를 든 크로스보더 페이먼트도 그렇고, 그 밖에 여러 가지 뭐 각 나라의 외환 관련된 대응책으로도 이제 달러 보유로 쓰이기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거든요.
여러 가지인데 적어도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에 있어서만큼은 달러가 XRP가 성공을 해버리면 중간에 위치했던 달러가 다른 나라의 법정 화폐, 여느 법정 화폐처럼 똑같이 XRP한테 그 자리를 내주고 그냥 하나의 법정 화폐로 자리 잡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오늘날 이제 달러의 유동성, 그 강력한 기축통화의 특성을 갖는 그 바탕으로 중심에 자리 잡았던 건데 XRP한테 그 자리를 뺏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생각나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미국 대통령까지도 저렇게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건 다 죽을 줄 알아 이런 식으로 대놓고 얘기할 정도인데 그럼 XRP가 저기랑 뭔가 충돌하는 느낌의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니냐,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일단은 뭐 세계경제 관련된 거는 앞서서 전제로 깔아놓을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 옛날에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국 파운드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영국 파운드가 기축이었어요. 그리고 그 영국은 당시에 금을 가장 많이 보유했던 곳입니다. 근본이제 근본이제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 법정화폐 뒤에 보증하는 가치가 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로 인해서 영국이 파운드로 기축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자리 잡게 되죠. 미국이 자리 잡으면서 뭐 우리가 많이 얘기 듣는 브렌튼 우드 관련해서 뭐 고정 환율제 뭐 이런 것들 붕괴되고 하면서 뭐 오늘날에 복합적으로 뭐 중국 같은 나라는 지네 맘대로 여전히 고정 환율제 쓰면서 하이브리드 형태 쓰기도 하고 하면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환율 변동제 써갖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고 우리나라도 그거 하고 막 얘기 굉장히 많죠. 그러면서 미국과 뭐 중국 세계 무역전쟁 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은 어쨌든 간에 그런 영국이 파운드로 기축통화를 담당했는데 자연스럽게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의견이 굉장히 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런 부분은 전문가들, 우리보다 훨씬 해박한 경제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라 거기에 대해서 논의할 게 아니라 우리는 XRP 중심에서 같이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사실 궁금한 것도 XRP고 우리가 그나마 세계 경제 전문가들 대부분보다 잘하는 거는 그 세계 경제 전문가들이 별로 잘 모르고 있을 XRP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잘 알고 있겠죠, 적어도. 그래서 그 위주로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갑시다. 설명할 건데, 자, XRP가 일단 어떻게 변화가 될지에 대해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전제는 XRP가 성공하는 그림으로 간다는 가정을 합니다. 실패하는 그림으로 가는 거는 더 이상 우리가 나눌 얘기가 없어요. 실패하면 뭐 이런 달러 패권에 대한 뭐 도전이든 아니든 그 그림으로 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실패한 케이스는 그냥 배제를 시키고 성공한다는 가정하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그림이 될 텐데 이 두 가지 그림은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는 뭐죠? 아까 보신 달러 중심으로 되어 있는 A라는 법정화폐, B라는 법정화폐, C라는 법정화폐, D라는 법정화폐, 이런 그림에서 여기에 중간에만 XRP가 가는 거예요. 이렇게 브릿지시키는 겁니다. 자, XRP가 브릿지를 시키긴 시작하는데 여전히 미국 달러의 유동성이 높기 때문에 이 유동성을 바탕으로 페어링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를 거쳐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죠? XRP는 그냥 XRP 레저상에서 페이먼트를 하자는 게 아니죠. 블록체인은 언제만 쓰죠? 요 중간에 브릿지 할 때만 쓰는 형태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필수적으로 필요해요. XRP만 갖고 금융기관 없이 거래하자고 비즈니스 모델이 설계되어 있지 않잖아요. 기존의 금융기관이 필연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근데 기존의 금융권들이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됐죠? 달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XRP가 성공했을 때 이 그림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가운데 위치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림, 현재의 전체적인 이 유용성 풀의 중간에 달러 중심으로 해놓고 각 법정화폐 중간에 위치하는 형태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게 최종 그림이 이렇게 될지도 모르지만 분명한 초기에는 이거는 분명해요. 초기는 이 그림일 거예요. 실제로도 오늘날 이 그림으로 되고 있죠, 여러분들. 그죠? 미국에서 멕시코 페소로 가는 거, 미국에서 필리핀 페소로 가는 거, 이미 이 그림으로 가고 있잖아요.
왜냐면 미국이 워낙 이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의 중심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XRP가 기존 금융권을 같이 협력하는 관계로 비즈니스를 설계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초기에는 이런 그림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도 이럴 수도 있지만 나중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 부분 제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초기는 이 그림으로 가게 될 거는 자명하다. 실제로 오늘날 초기 상태에 이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확실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달러 패권이 유지가 되죠. 솔직히 중간에 브릿지만 해주는 거니까, 미국 달러를 중심으로 놓고. 이거는 뭐 크게 달라지는 건 없기 때문에 미국도 이의가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부터 얘기할 2번 그림에 있는 거예요. 2번 그림에. 요 그림에 있는 겁니다. 그냥 진짜 XRP가 중간에 자리 잡는 형태. 요 그림으로 가면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생기는 겁니다. 아까 얘기 나눴던 이게 미국 달러 패권에 도전이 되는 게 아니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것들. 자, 이 부분을 얘기를 할 건데요. 지금은 XRP가 중간에 자리 잡으면서 달러가 뭐 A나 B나 C나 D 자리로 밀려난 그림이 되죠. 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얘기를 해보죠. 2번으로 XRP가 가야 될 이유가 있거나 또는 이렇게 될 만한 정황이 있느냐, 그럴 만한 충분한 근거나 이유가 있느냐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봐야 될 겁니다. 이렇게 될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XRP는 모든 거의 중심에 자리 잡으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설계 자체가. 네. 자, 보세요. 위에 그림으로 형성됐을 때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미국 달러 중심으로 모든 법정화폐와 페어링 돼서 이게 브릿지한다는 거는 뭐냐면은 달러 XRP 페어가 존재한다는 얘기고, 이 시장이 형성돼 있다는 얘기고, A라는 법정화폐와 XRP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쪽도 볼까요? 이쪽이 이게 존재한다면 B 역시도 XRP와 페어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직접 가지 못할 이유가 있나요? A에서 B로? 이게 페어링이 되어 있잖아요. 자, 보세요. 단순한 연결입니다. 이 페어링이 있다면, 그리고 B와의 페어링이 있다면 이렇게 가지 못할 이유가 없죠. 이렇게 달러 없이 갈 수 있죠. 여기 설명드리면, 아, 그러니까 2번 그림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바로 이해하시는 분들 계실지도 모르고, 되게 반응이 다양할 거예요. 머리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겁니다. 아니, 그럼 팩토리씨 아까 1번 그림으로 초기에 갈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뭐 말장난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 얘기해놓고 2번 그림이 될 만한 이유라고 얘기를 하면은 말장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문이 드실 분들 위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왜 이미 페어가 완성이 돼 있는데 초기에는 1번 그림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냐면은 이런 이유 때문에요. 일단은 양쪽 페어가 만들어졌으면 이렇게 충분히 갈 수도 있지만은 이렇게 충분히 가기에, 페어가 있음에도 충분히 가기에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뭐죠? 유동성. XRP가 브릿지 되려면 이 마켓, 각각의 페어링 마켓에 유동성이 충분히 해야 돼요. 근데 그게 부족하다면, 직접 이렇게 다이렉트로 가는 이 유동성이 부족하다면 못 갑니다. 근데 유동성이 풍부한 이게 중간에 껴주면은 이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구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각각의 이렇게 페어링을 만들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쓰다 보면은 결국에 이 교차 구간에 점점 사용이 늘어나면은 결국에 유동성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XRP가. 그러면 결국에 이쪽도 유동성 증가, 이쪽도 유동성 증가거든요, 이 페어들이. 그러면 그때는 다이렉트로 연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2번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 자연스럽게 1번 그림에서 초기에 이런 그림 유지하다가 2번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 1번이 저렴할까요? 2번이 저렴할까요? 이거는 생각 깊게 안 해봐도 답이 나와있죠. 2번이 더 저렴합니다. 중간에 달러를 한번 거쳐가는 것보다 다이렉트로 가는 게 더 저렴해요. 그리고 심지어 리프사가 가장 노리는 거는 진짜 XRP가 나중에 최종 완성 그림, 막 금융기관들이 직접 홀드하기 시작하면은 이 XRP 들고 있다가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여기 가고 여기 가고 여기 가고 여기 가고. 그러면서 홀드한 XRP를 홀드한 금융기관들이 직접 마켓메이커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본인들이 XIP를 마켓메이커 역할에서 수급을 하고 다시 필요할 때 써버리고 다이렉트로 가고 이게 완전 중심으로 개편이 되는 거죠. 예. 왜 이번 그림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XIP가 성공함에 따라 거기에서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크게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XRP가 성공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2번 XRP 유동성이 늘어나고 XRP가 더 사용될수록 2번 그림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럼 아까 얘기했던 거, 원래 이 얘기가 시작된 발단을 다시 얘기하면서 그 얘기를 집중적으로 얘기해보죠. 이렇게 되면 달러의 자리를 밀어낸 거잖아요. 적어도 크로스보더 페이먼트에 있어서. 그러면은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미국이랑 좀 이해관계가 그러니까 상충을 해갖고 충돌하는 거 아니냐, 미국한테 견제받는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논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제 의견을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설명드려야 될 거는 달러 기축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그러니까 장단점, 효과라기보다는 장단점을 얘기할게요. 지난번에도 제가 달러 기축이 오로지 장점만 있는 건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점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최근에 영국 중앙은행의 총재가 이제 달러를 대체할 뭔가가 SHC가 필요하다, 이 발언을 하는 거를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니다, 이 부분 빼고 말씀드릴게요. 그냥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달러 기축통화가 장점뿐만이 아니라 단점이 있다고도 말씀드렸죠. 그 세계 여러 나라들이 달러가 기축이다 보니까 본인들이 그거를 달러를 최대한 많이 보유해서 외환위기에 대한 면역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저항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안정적으로 키우기 위해서 달러를 자꾸 사들이는 거, 그걸 말씀드린 적 있죠. 지금 영국 총재 얘기를 꺼낸 것도 그 얘기를 할 때 이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꺼낸 거였어요. 참고하세요. 그냥 왜 꺼냈는지 궁금하신 분들에서 그냥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단점으로 작용해서,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자꾸 달러를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이 자꾸 홀딩을 하다 보면은 유동성에 문제도 생기고, 결국에 미국이 달러를 계속 찍고 그러는 과정 중에 적절하게 조정을 못하면, 경제라는 게 그렇죠. 항상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단순하면은 뭐 GDP가 높으면은 그 나라 경제가 무조건 성공해, 내수가 활성화돼, 이러면은 여러분들 최저시급을 그냥 뭐 10만 달러로 정하면 되겠죠. 시간당 10만 달러 줘라, 그럼 내수 경제 활성화 되겠네.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밸런스가 가장 중요한 거죠. 시장의 돈이, 벨로시티 말씀드린 거, 시장이 돈이 흐르는 그 사이클, 그 속도와 그 사람들의 수익, 본인들이 쓸 수 있는 지불 능력, 이거를 바탕해줄 수익 같은 거를 적절하게 다 조정을 해줘야지 그 나라 경제가 좋아지는 거죠. 그냥 단순히 뭐 그 사람 수입을 강제적으로 높인다고 해서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되게 실제 케이스가 많잖아요. 중동에 있는 나라들도 그렇죠. 달러래, 석유가 잔뜩 나오는 나라들이 석유 복지를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 경제가 좋나요? 석유가 철철철 넘쳐갖고 나라에서 석유를 팔아서 돈 벌어다가 개인들한테 돈을 막 줍니다. 근데 그런다고 나라 경제가 막 붕되진 않죠.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비슷해요. 결국에는 달러를 마구 찍어낸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닙니다. 적절히 잘 조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조절하는 과정 중에 만약에 본인들이 의도치 않게 세계 금융을 달러 기축으로 편성되어 있는 이 세계 금융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미국이 노력을 하더라도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본인들이 예상 못한 상황이 연출되거나 아니면 적절하게 판단하지 못해서 그 조정에 실패했을 경우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올 수 있죠. 왜냐하면 달러가 기축이잖아요. 그 달러 자체, 그리고 미국의 경제 자체가 흔들리면 세계적으로 파급력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단점들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마냥 좋지만은 않아요. 이런 것들을 약간 부담으로 짊어져야 되는 숙제도 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일반적인 사실들을 알지만 저는 전문가는 아니에요. 뭐 세계 막 월드 파이낸스 전문가, 뭐 노벨 경제학상 받은, 그러니까 뭔가 여기에 대해서 심도 깊은 그런 인사이트와 견해를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설명드린 일반적인 그런 사실에 대해 알고 있을 뿐만이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을 전제로 사전에 말씀드리고 제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전제를 말씀드린 것처럼 전제를 말한 것 중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죠. 이 전문가들도 의견이 다르고 그리고 전문가들도 본인 판단이 틀릴 때가 많습니다. 정말 경제 문제는 전문가들도 잘 틀려요. 정말 잘 틀려요. 노벨상 받은 사람들도 잘 틀립니다. 그런 면모에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로 있는데 지금 설명드린 XRP가 아까 2번 그림으로 자리 잡아 가요. 성공해서. 그랬을 때 달러와의 이런 이해 충돌 관계로 형성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해관계를 쉽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달러한테 마냥 나쁜 걸까? 또 그렇다고 보기에도 힘들죠. 아까 말씀드린 그 기축통화의 단점도 얘기했거든요. 그걸 XRP가 자리를 잡게 된다고 하면은 그 부담감을 XRP가 대신 짊어질 텐데 XRP는 그 부담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의 법정 통화가 아니에요. XRP로 한 나라의 경제가 형성되는 건 아니거든요. XRP를 피아트로 운영되는 한 나라의 경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까 미국이 안고 있는 그런 부담, 단점들 다 사라져요. XRP가 그 자리를 대체하면. 약간 상황이 다릅니다. XRP는. 크립토 커런시고 디지털 에셋이고 네이티브 에셋이고 이걸 바탕으로 돌아가는 경제 자체가 없습니다. 태생이 달라요. 그래서 미국이 갖고 있던 단점을 XRP가 물려받아도 그런 단점 자체가 작용하지 않아요. 약간 다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 부담감, 이 짐을 XRP한테 넘기면서 동시에 세계 금융위기가 올 만한 요소가 삭제가 됩니다. 그 단점이 없어져요. 이거는 명확한 장점이거든요. 팩트입니다. 이거는 팩트죠. 네. 하지만은 미국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고 싶은데 본의 아니게 본인들이 의도치 않게 XRP가 성공해서 그 자리를 자연스럽게 시장 요구에 의해서 뺏기거나 또는 XRP가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XRP 사실 뭐 뒤에서 받쳐주는 조직이 모르겠다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있다는 가정을 얘기할게요. 막 그 랩틸리언 뭐 로스차일드 이런 비밀결사 조직들이 XRP를 밀어갖고 미국을 뻥 걷어차고 XRP를 미국이 원하지 않았지만 기축처럼 중간에 브릿지하는 중심으로 자리 잡게 만든다고 하면은 미국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달러가 계속 기축이 되고 싶은데 이거 뭐냐, 우리가 원하지도 않은데 우리 자리 뺏었네, 이것들이 하면서 리브라처럼 만들어 버리려고 할지도 모르겠죠. 다 죽었어, 더 크기 전에 밟아놓겠어, 이럴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하지만은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경제 전문가도 틀리는 문제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데 여기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기 자체가 좀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미국이 정말 리브라처럼 여길 건지 XRP가 성공하려고 하면, 아니면 우리가 전혀 생각하기 힘든 다른 그림이 형성이 돼서 뭐 어째저째 해갖고 그냥 XRP가 글로벌 세틀먼트 자리 잡고 미국 달러도 사이좋게 나란히 어깨에 동무하면서 우리는 한가족 막 이러면서 지낼지, 뭐 리플은 너무 예뻤다 막 이러면서 약간 사이좋게 지낼지, 애인처럼 지낼지 상상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설명드린 팩트 부분도 있죠. 그걸 바탕으로 자유롭게 판단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정답이 없는 문제로 여겨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팩트를 바탕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한번 생각도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것과 관련된 현상들이 하나씩 시간이 흐름에 따라 드러날 거거든요. 실제로 XRP가 성공 가도를 달리면서 자리 잡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나눴던 게 진짜 눈앞에서 현실로 조금씩 보여질 겁니다. 그러면 그때 미국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XRP가 어떻게 돼가는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IMF가 어떤 기관이라고요? 국제통화제도를 담당하는 국제기구입니다. 그리고 영국 중앙은행 총재도 달러 대신에 다른 걸 기축으로 SHC라는 명칭으로 하긴 했지만 어쨌든 달러 말고 다른 거를 잡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IMF 방금 얘기한 국제통화제도 관련된 거 담당하는 국제기구가 고위 조언위원으로 리프사를 껴놓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들의 속내를 우리가 뭐 온만이 반매음해서 관심을 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이런 현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뭔가 뻥튀기 하는 선동 없이, 그리고
그러니까 과대평가나 과소평가 없이 있는 그대로 좀 상황을 추려서 생각을 해보자면 적어도 IMF는 리프사한테 리프사의 의견을 들어주고는 있는 겁니다. 그거를 그대로 반영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고위 조언위원으로 껴놨다는 거는 그들의 의견에 대해 들을 생각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껴놓은 거죠. 그걸 실제로 수용을 해갖고 적용을 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모르지만 적어도 리프사의 조언을 듣고 있다는 거. 그리고 리프사 말고 다른 암호화폐 회사는 없죠. 서클이라는 회사가 있지만 걔네는 스테이블 코인 만들었잖아요. 뭐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만든 회사는 아니죠. 이 두 군데 회사만 유일하게 껴있다는 거. 그리고 영국 중앙은행 총재가 얘기하는 게 달러를 대신해서 다른 존재가 기축을 자리 잡는 게 맞다. 장기적 롱텀에서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은 리프사가 꿈꾸는 그림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마저 떨어지죠. 적어도 영국 중앙은행 총재 입장에서는 뭐 속으로는 영국 파운드가 다시 그 자리에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확실한 거는 달러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적어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해관계가 XRP 비즈니스 모델과는 맞아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진짜로 이런 뒤에 어떻게 보면 이해관계가 맞던 아니면 실제로 국제기구인데 리프사의 생각을 경청해 주던 간에 어쨌든 이런 약간 호의적인 포지션을 갖고 있는 국제기구나 어떤 영향력 있는 선진국가 중에 하나인 영국 같은 나라의 중앙은행 총재가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는 상당히 도움이 될 만하고 굉장히 좋은 거죠. 그런 사실들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나가는지를 살펴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사실 정답을 못 내려요. 이 복잡한 문제에 있어서는 쉽게 얘기할 그게 아닙니다. 뭐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뭐 맨날 미국이랑 중국 무역 전쟁 하면서 막 되게 다 아는 것처럼 쉽게 얘기하는데 모르겠어요. 제 생각에는 저렇게 막 쉽게 볼 문제가 아니거든요. 굉장한 이해관계, 각 나라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물려있는 거고 그렇게 뭔가 더 많은 데이터들을 보고 뭔가 전망을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마치 그냥 무슨 배팅하는 것처럼 뭐 미국이 이길 거다 막 그러니까 중간 내용이 없어요. 막 미국과 중국 무역 전쟁 하죠. 이거는 미국이 이런 속마음을 품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하는 거고 미국이 이길 겁니다. 아니 트럼프 뭐 최면 걸어갖고 알아봤어요? 저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에 좀 놀라움을 갖습니다. 저거 맞추면은 대단하신 감각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지식으로 맞춘 게 아니라 그냥 우연히 때려 맞춘 거죠. 어쨌든 때려 맞춘 것도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궁금해요. 과연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실제로 일어날지. 아무튼 되게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여러 가지 팩트 기반으로 어떨지는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실제 흐름이 시장 흐름이 어떻게 돼가는지 지켜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XRP가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 못할 수도 있죠.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SDR로 도입된다고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켜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제프님 한잔 하셨나 보네. 아 미국이랑 중국이랑 짜고 치고 있다고요? 새끼들 나쁜 새끼들이네. 우리도 좀 껴줬으면 좋겠네.